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은 이유는 공들임 때문에 끊었죠. 공들임! 이 공들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깨침의 소식이 와도 바로 후다닥 다리 털지 마시고 꼼꼼히 공들임을 바라는 것으로 이거는 비록 참문하는 이나 제설하는 선지식의 답변 가운데 참선하는 자나 참선해서 묻는 자나 답변하는 선지식 답변 가운데 커다란 울림이 있었다. 깨침이 크더라 이런 얘기죠. 깨침이 크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깨침은 특히 바로 되짚어 참고하는 일.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이유는 이 참문하는 이나 대설하는 이가 이 선지식한테 답변하는 가운데 커다란 울림이 있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그거를 되짚어 그걸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들이라고. 공 들인 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중요해요. 만약에 도노 점수의 수행자라면 오후의 보임이 더욱 중요하다 함도 바로 이 까닭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깨친 자가 보임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사라져요. 수행자로서의 간과에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로서 경어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더라. 마음 깼죠. 아까 걔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아까 그 질문자가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한 물건도 없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네가 한 물건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이미 네가 질문하기 전에 안심인명처는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30년, 이 30년이 뭐예요? 요게 공들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보임이 30년이라고 하는데 또 30년이라고 하니까 그 30년에 매달리면 안 되고요. 경허선사는 보임이 얼마였어요? 1년 반이었잖아요. 그거는 또 본인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오후의 보임이 더 중요하다 함도 바로 이 까닭이다를 말이에요. 이것은 수행자로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중요한 통과 의례로 경어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깨치어 그 깨친 마음을 잃지 않은 이가 부처. 깨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부처야. 근데 마음을 깨쳐가지고 그 깨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중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사람 여럿이 봤어요. 그래서 곧 깨닫자마자 곧 잃는 이가 중생이라. 경계를 여의고 깨우침을 얻는 수 없는 것처럼 경계가 오는 거예요. 경계가. 그것처럼 경계에 사로잡혀 그 깨우침을 얻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죠. 그 경계가 완벽하게 내 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보임. 공들이는 게 보임이에요. 공들임, 보임 같은 말이에요. 경어는 이때 경어는 순간의 이 선문답의 개합이 비록 선지식의 도움을 받은 경계로 이런 경계에서는 잠깐 유지가 돼요. 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걔가 세 번 말해라 라고 하는데 3번 읽다가 깨쳤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 물건도 없더라 라고 해서 그게 본인이 깨친 게 아니라 경허선사 도움으로 깨친 거잖아요. 그건 쉽게 달아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은 이런 경계에서는 잠깐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확철대오해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깨달음의 경지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경어는 바로 놓지 말고 30년 후를 기다리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보임해라. 또 30년에 매달리지 말고. 이처럼 선중에 우리 함선사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 말없음에 이르러서 말 있음으로
말 없으면. 공들여야 한다. 공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스스로가 깨친 공. 이처럼 선종에서는 깨달은 뒤에 더 갈고 닦는 수행법인 보인 과정이 매우 중요시하는데 경화 역지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천장하면서 다시 1년 반의 목숨을 건 육명 청진의 보임을 마치고도 5년간의 시간을 또 역경계 속에서 보내요. 그거 하고 난 뒤에는 그냥 계속 역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경전사가. 비도를 스스로 행하며 스스로를 당금질하며 경계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전사가 그 대도를 성취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역경계를 보여주시는데 그거 말했잖아요. 해미읍성에 가가지고 생선가게 앞에 가서 앉아서 물 질질 흐르는 데 가서 자부동 피고 자부동도 아니지 철푸덕하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유생들에게도 잠뱃대다 털잖아요. 그 경계를 다 견뎌요. 그러다가 나중에 해가 되었네치니까 아이 이놈들 이 경어가 이겼더라. 내가 이겼어. 그러한 그 보임의 경계를 뛰어넘는 건데 이 공들임, 저는 해암 스님한테 그냥 남아있는 가르침은 공들이라는 것밖에는 생각이 잘 안 나. 공들임. 그래서 제가 이 해암 스님의 공들임이라는 거를 찾는데 도대체 왜 해암 스님은 공들이라고 할까? 그냥 보임이라고 하지, 존말로 할 때. 근데 그 공들임이 어디서 나타나요? 보조국사 진을에서 나타나요. 수심결에서. 그것도 막 한두 페이지가 아니야. 그냥 공들임에 대해서. 그거 내가 해암스님 논문에 썼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에 썼죠. 그래서 그 공들임을 찾는데 시간을 좀 보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해암스님은 이런 공들임이 나올까? 도대체 공들임은 뭐란 말인가라고 해서 공들임이 화두가 돼갖고 저는 공들임 제가 공들임을 가장 많이 했던 화두는 뭐더라? 오리, 호리병 속의 오리. 병도 깨트리지 말고 오리도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오리를 내 눈앞에 가져래요. 갖다 놓으래요. 내 손 안에. 그 말을 제가 동화병원에서 들었거든요. 동화병원에서 들었는데 뭐 좀 인사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동화병원에서 듣고 그냥 앉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아니다. 동화병원에서 들은 게 아니라 동화병원에 가서 오리를 꺼냈지요. 수덕사 염화실에서 그냥 오리 듣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왔어요.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가장 힘들었던 게 오리였던 것 같아요. 해암스님 웃기죠? 내가 수동학교 선생이니까 이거 어린애들한테 하면 참 좋을 거다. 그러니까 선생이니까 네가 한번 그 오리 꺼져봐 대라 해서 왔는데 그냥 결국 학교 안 가요. 문 잠궈놓고 학교 오다 말이고 오리 꺼내야 돼서. 근데 일요일 날 개포동 주공아파트 212동 514호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가니까. 일요일 날 아침 7시 40분에 병풍 치고 들어앉죠. 죽어라. 그냥 죽어라. 죽어도 좋아. 교직이고 다 말이고 그냥 아주 그냥 학교 안 가.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 그때 또 해암스님이 또 동화병원에 와 계셨어요. 그렇게 하고 올라오셔서 뭐 어쨌든 간에 15시간 걸린 것 같아요. 15시간 만에 오리가 나왔죠. 오리 들고 갔어요. 해암스님한테 오리가 병풍 펼치고 오리 나와서 오리 들고 갔어요. 해암스님한테. 어쨌든 그리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가장 힘들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오리였거든요.
그래서 보임이 아니 그 공들인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한동안 말이 없어졌어요. 한동안 말도 없어지고 어쨌든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험선사는 다시 5년을 또 보내시게 되는 당금질의 과정이 있죠. 이처럼 수행인이 호련히 진리를 깨침 정신을 각성하여 그 울림이 크든 작든 얼떨떨한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 안으로 자성이 요란하지 않게 잘 보호하고 밖으로 경계를 잘 만나서 끌려가지 않게 잘 보호하는 공부를 반드시 지어야 해요. 말이 없어요. 이것을 보호임지라고 한다는 것을 경하는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살펴볼 수 있어서 30년 기다려라가 그거요. 30년 뭐해라? 보임해라. 얼떨떨하게 깨친 거잖아요. 얼떨떨에 경호선사가 3번 읽으라는 바람에 3번 하다가 깨쳤어? 깨쳤어. 근데 이게 얼떨떨하거든요. 얼떨떨해. 보임임지란 보임의 줄임으로 결국 보임은 안으로 자성이 어지럽지 않게 잘 보호하고 밖으로는 경계에 부딪혀서 유혹당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죠. 내 보 자성이 분란이요. 외임. 보는 내를 말하는 거고 임은 바깥 경계. 외임 경계에 이 불혹. 유혹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임이 나오는 거예요. 보임. 그죠? 안으로는 보, 바깥으로는 임. 그래서 내외 경계에서 불안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유혹되지 않게 하라. 이로써 비로소 궁극적 목표인 열반의 경지인 처음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 그 자리가 그 자리죠. 대는 회귀. 회귀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반조죠, 반조. 회광반조라고 하나요?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죠. 회광반조. 불교의 탈 방법은 단번에 궁극적인 무성을 깨닫는 도노가 있고 점차적인 수행의 단계를 거쳐 오랜 기간의 수행 끝에 부처가 되는 점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도노 점수라고 하면 안 돼요. 점수 도노라고 해야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도노 점수가 아니고 점수 도노가 맞는 말이죠. 이제 도노 할 바에는 도노 돈수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고 다시 깨달은 다음에 그 수행을 한다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특히 선종은 도노와 점수 가운데 도노를 매우 중요시하지만 도노와 안 뒤에는 점수의 수행이 필요한 도노 점수를 경험은 철저히 따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점수라고 하는 말이 경허선사는 보임이라는 거죠. 그쪽 경지에서 보면은 이거를 점수라고 하지만 깨친 자에 있어서는 이 점수가 보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부 다 점수라고 경허가 말하는 점수는 전부 다 보임을 말하는 거고 점수 도노는 말 그대로 수행이에요. 말 그대로 수행. 점점 수행해서 단박에 깨치는 거. 중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허는 자신은 점수 도노돈수로 증득하지만 대중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썼다니. 대중을 교화하는 방편으로만 그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이런 도노점수의 수행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경허선사가 제시하는 도노점수는 점수도노예요. 하지만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도노점수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경허선사는 거기에 태클을 걸지 마, 뭐 그 노래 있다만 태클을 걸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그 점수를 쉽게 말하면 점수도노로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희한수로 남겨요. 끝판왕이요? 끝판왕이요. 도노점수는 견성한 뒤에는 반드시 이 보임이 전호점수라는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왜냐? 6조 경허선사가 보조국사 진울이나 뭐 규봉종밀이나 이런 걸 뒤집어엎고 싶지 않아요. 다만 경허선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점수는 견성한 뒤에는 반드시 보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중요시해서 견성을 한 사람은 그 성품짜리를 천만 경계 속에서 잘 활용해야 돼. 즉 뭐냐? 깨친 자는 이제는 활용해서 대중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 깨친 진리를 보다 더 확연히 확고히 하고 완전한 힘이 되도록 멈추지 않고 안으로 계속 단련하는 거. 이걸 뭐라고? 보임장양. 경허는 이미 몸으로 여러 번 규현해 보인 바 있다.
이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이제 거의 끝판왕을 온 것 같아요. 경어선의 점수도는 끝. 이게 이제 대중에게 보이는 경어선의 마지막 선물. 뭐 중생들한테 가장 딱 알맞는 게 점수도노죠. 그래서 시 한 편 있다 뒤에 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경어는 14세의 만화 강백을 따라 출가지 형계사를 떠나 이곳 동학사로 건너와 9년간의 강원 수업을 마치고 23세에 1871년 23세에 강백이 돼서 8년간 대강백으로 이름을 떨칠 만큼 31세 되어서 1880년 예스승 계어를 찾아 상경하던 중에 전안 근처에서 이거 틀렸네. 1879년인데 고쳐주세요. 1879년 1880년은 천장안 가는 거니까 1879년 정확히 말하면 6월 음력으로는 5월 상경하던 중 예스승 계어를 찾아 상경하던 중 어디 갔다가 정읍 갔다가 조카들 보고 올라오다가 천안 근처가 아니랬죠.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에는 천안 근처야. 근데 전봉준이 나타나니까 김제만경이에요. 알겠죠? 예, 김제만경이라고 김태비가 써놨는데 왜 김제만경이 맞냐면 경화선사가 내려간 것이 전봉준 만나러 내려가서 조카들 보고 올라오다가 김제만경에서 이 호열자를 맞닥뜨리죠. 천안 근처에서 콜레라로 죽어가는 시체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 경호는 대강백으로 크게 분심하고 대발심하여 강원을 나서 두드러 부셔 폐쇄하고 조실방에서 운창거 3개월 정확히 말하면 석 달여를 딱 석 달여를 8월 4일날 3개월의 영맹정지 끝에 대도를 성취하고 1881년 이국 통학사를 떠나 81년이 아니고 80년 여기 또 고쳐야 돼. 아이 이제 숫자들 때문에 항상 문제야. 1880년 1월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 하나가 늦어지니까 또 이쪽이 늦어져. 1880년 이곳 동학사를 떠난다. 그리고 20년간 호수에서 교화하다. 1898년 이후 영원함으로 초청되어 1898년 정확히 말하면 5월 선언을 개설하고 수많은 불사를 진행하는 선풍 진작의 선봉장이 되어 한국 전통 선불교를 크게 중흥시키게 되는 시점에서 경어는 이국 동학사를 또 다시 방문해. 이렇게 막 중흥시키는 이 시점에서 경어가 동학사를 다시 가요. 이 작품을 남기는 말년잡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동학사 다시 가서 이제 대도를 성취하고 깨달음을 다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만큼 이곳 동학사는 경어에게 크다란 의미가 있는 곳이죠. 대단한 곳이죠. 왜? 동학사에 와서 다 강백하고 깨달음을 성취한 곳이잖아요. 뭐 다른 거 빼고. 이예선씨는 아마도 1900년 이후의 작품이라고 추측하시다. 왜? 다 대도 성취하고 전봉준 죽고 목룡장에서 어린 용들을 가리키다가 법무사 오성을 주집어서 추정받아서 초대 조실이 돼갖고 영원함을 넘나들면서 선방을 발팔쉽게 개설하고 그러는 가운데 1900년 이후에 안정이 되니까 다시 이 동학사를 한번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동학사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동학사가 아니고 영원사 시에 나타나는 걸 봐서는 어디더라? 갑사더라. 항상 동학사를 가신 이유는 갑사로 넘어가니까. 갑사로 넘어가다가 뭐 만나? 남매탄 만나죠. 저도 그냥 동학사에서 갑사 넘어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꽤 오래 걸리더라고. 5시간 걸렸어. 난 5시간 걸려서 해봤는데 이것도 또 그거 해야 되겠구나. 힘들다. 맞아. 제가 동학사에서 갑자로 넘어가요.
경원선사가 남메타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내가 갑사에서 또 1080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석고상제를 찍어요. 거기서 비밀 석고상제를 찍고 이거 다 대학교 때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1900년 이후에 계룡사는 명산으로 동학사뿐만 아니라 고찰로는 갑사라는 대찰이 있어. 그렇게 시의 대찰이 나오니까 그 부처님이 갑사는 엄청 커요. 동학사는 엄청 작아요. 그래서 이게 갑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경선사 동학사 가면 갑사로 넘어가요. 다. 고찰로는 갑사라는 대찰도 있고 실제로 경우는 갑사를 자주 방문하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또한 계룡산에는 유명한 신원사 있죠? 신원사도 경원선사가 들렸어요. 왜? 거기 어디지? 연천봉? 예, 가가지고 등원암 들렸다가 등원암에서 내려오다가 그 영주삼이 그걸 만나잖아요. 살인사건. 그래서 그 밖에도 계룡산에는 많은 크고 작은 절들이 있어서 예로부터 유서 깊은 명찰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경화의 사찰 방문은 찾았을 것으로. 그렇죠. 막 호서에서는 말은 20년인데 정확하게 18년 머무르셨고 다니신 사찰은 40군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화선사가 시에서 남긴 사찰은 40군데는 안 돼요. 하지만 여기 들렸다 뭐 이런 사찰이 많잖아요. 특히 관촉사도 그렇고 무량사도 그렇고 또 어디요 문수사도 그렇고 또 어디 원사도 그렇고 어쨌든 경화선사가 남긴 흔적이 많아요. 거기에. 그리고 또 그 구절산 구절암도 사실은 경화집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남긴 그거는 약물 치료하러 가시는 그런 흔적 그런 게 있고 또 갑사의 청년암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암도 가다가 또 들리셨고 또 공주에 가면은 영은사가 있어요. 영은사도 들리셨고 그런 게. 그래서 이 신원사도 있는데 많은 절들이 있어 예로부터 유서 깊은 명찰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경화의 사찰 방문은 찾았을 것을 오늘 경화가 찾은 이 사찰은 아무래도 갑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그것은 갑사의 법당이 그 규모가 엄청 웅장해요. 부처님을 징계하는 그 위압감. 갑사 가보셨죠? 갑사 부처님. 오 마이 갓. 이 시의 표현대로 찬연한 명찰대찰이야. 명찰대찰. 법당들이 거룩해요. 법당. 갑사는 법당이 거룩해요. 이 부분에 갑사의 웅장한 대찰 분위기가 땅으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호 시를 줬구나. 점수 도노다. 드디어다. 점수 도노. 이게 경화선사가 우리 중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고 시야. 엄청 멋있죠? 계련상리 뭐 용자를 저렇게 쓴다고는 하지만 좀 뭐하네 그죠? 계룡산리 계룡산 속에 속리자죠. 방류진 방문하니까 그윽한 참이 거기 들어있단 말이야. 계룡산 속 그윽한 진인을 찾으니
이 진인이 뭘까요? 계량산 깊은 곳에 그윽한 진인을 찾으니. 이게 중요해요. 들었어? 여기. 그윽한 진인을 찾으니. 그래서 진인은 뭘까요? 참사람. 계룡산소 그윽한 진인을 찾으니. 여기에서 이 진인이 참사람이고, 이 참사람이 중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들. 법회에 참석한 중생들. 옛날에는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단월이라고 말했잖아요. 단월. 단월이라고 말했나요? 안 했나요? 단월이라고도 말하고 단야라고도 말하죠. 단야. 인도 말로는 단야. 단월. 응? 단월. 여기서 진인이 중요해요. 진인은 뭐야? 진인은 참사람. 네? 진인을 말했죠? 진인, 이거 참사람이야. 즉, 이 중생들. 그리고 이 진인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진인을 계룡산 속에 가보니까 있더라. 이거 갑사요? 이거 갑사요. 갑사에 지금 법문화로 가시는 거죠. 법문. 갑사에 법문화로 가셨어요. 오랜만에. 네? 그러면서 뭐래요? 삼라만상 낱낱이 방상투두 만상투두 촉목신이요. 촉은 뭐 부딪히는 것마다 이게 만상이에요. 만상 삼라만상을 만상투두라고 지금 했잖아요. 삼라만상 모두가 부딪히는 대로 그 눈앞에 부딪히는 대로 다 새롭더라 이 말이야. 삼라만상 모두가 눈에 부딪힘이 아주 새롭구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경허선사가 오랜만에 이 계룡산을 왔더라. 갑사를 왔더라. 왜? 이 삼라만상들이 내가 눈으로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쪽쪽이 다 새롭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랜만에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경허선사가 드러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법회에 왔어요. 단야와 단월. 그거 쓰다가 딴 얘기했네. 그죠? 여기 단월. 우리가 그 신도들을 단월이라고도 말하고 단야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신도죠. 신도들. 우리 신도들 있죠? 신도들. 그래서 이 신도들을 여기서는 진인이라고 해요. 그윽한 진인을 찾아왔어. 경허선사가. 네, 찾아왔어. 법문해 주세요라고 해갖고 찾아왔더라 이런 말이야. 방. 찾을 방자죠. 네, 여기 찾을 방자를 보면 경허선사가 일부러 내방했더라라는 얘기예요. 누구 보려고? 그윽한 진인. 이 그윽하다는 건 뭐예요? 옛부터 있었더라는 얘기. 아주 오래된. 그래서 진인을 찾으니 만상투두 촉목신이여 부딪히는 쪽쪽이 다 새롭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야? 타서연하 서연하 연하는 안개에 덮인 온 세상을 온 세상 모두 온 세상을 앉아서 타파했다면 이 앉아서 타파했다는 게 중요하죠. 응? 앉아서 타파했다? 응. 앉아서 이게 앉아서 타파하니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좌선이요 아니에요? 안개에 덮인 온 세상을 앉아서 타파하니. 여기서는 이 지금 찾아본 게 앉아서 타파했다고 써 있는데 그 옆구리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입구자는 좀 잘못 쓴 건 아닐까. 네? 입구자는 잘못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원문이 없어서. 왜냐면은 이게 앉아서 타파한다고 해석은 앉아서 타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 타자 이거가 씹을 서자예요. 씹을 서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입구에 들어있자는 이 좌자만 써야 돼 맞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미 경어지백석에 들어있어서 제 임으로 갖추지를 못하죠. 이게 시베타에 들어있거든요. 시베타에 들어있어서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앉아서 타파한다 했으니까 앉아서 타파한다는데 어떻게 씹을서를 어떻게 넣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입구자를 빼야 되는 잘못된 거더라 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바꾸면 좋은데 원문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은 게 아니냐. 왜냐면 이게 앉아서 타파하니 그래야 맞아요. 안개에 덮인 이 세상을 앉아서 타파하니 중요해요. 안개에 덮인 것도 중요해요. 이 연하. 근데 이 연하가 안개에 덮였다 그러니까 세상이 흐릿하다라는 것보다는 경어선사가 이 연하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하니까 그 산속에 그 골짜기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골짜기 학자가 나오면서 이 연하가 뜨는데 여기서는 그냥 앉아서 타파했다고 하니까 아마 수행했다는 얘기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개에는 흐릿한 뭔가가 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냥 온 세상을 안개에 덮여 있는 그곳에서 앉아서 타파하니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니 어떻더라. 중요한 것은 여기죠. 다른 게 아니고 그 앉을 자다 틀렸다 그랬어요. 앉을 자다 틀렸고 타파해 보니까 이런 얘기죠. 이 연하라는 말을 경선사가 워낙 잘 써서 그래요. 이게 이 온 세상이 혼탁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선사는 연하를 무척 좋아해. 연하고질, 그죠?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타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여기는 안개에 덮인이라고 그냥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염내라는 건 잡아온다 이런 말이죠. 염내는 이 염자는 이 손잡아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잡아오니 뭐를? 수어를 잡아온단 말이에요. 이 수어를 잡아오는 정신이 다시갱자가 있잖아. 다시갱. 다시 그 정신이 새롭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어를 잡아오는 정신이 다시 새로워. 이건 무슨 경어선사가 또 다시 오랜만에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다시가 뭐냐면은 경어선사가 어디서 깨쳤거든요. 이 계룡산 동학사에서 깨쳤는데 와보니까 다시 그 생각이 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수어를 잡아오는 그 정신을. 수어를 잡아온다. 염내가 끄잡아온다는 거지. 수어를 잡아오는 정신이 다시 새롭다.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깨쳤던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은 옛날에 깨친 그거는 뭐예요? 수어를 잡아오는 정신이야. 수어를 잡아와. 이게 뭐죠? 여러분 여기에 중도가 있나요? 혹시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수월, 염내 수월에 있어요. 염내 수월. 그런 잡아오는 정신이 새로워졌다는 얘기는 내가 옛날에 그 수행해서 여기서 깨달았던 그 기억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월, 아니, 염내 수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은. 누가 말하기를 단회치 금일. 누가 말하겠냐 말이야. 누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단회가 지금 금일이 단회가 지체됐다고. 이거 지자는 지체할 지자잖아요. 여기에서 단회가 우리가 법회요, 법회. 오늘 법회가 지체됐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응? 오늘 법회가, 이 법회는 단회야. 그 신도들은 단월이라고 했지 아까. 단야라고도 하고. 이 법회가 오늘 지체됐다고 누가 말하겠냐 말이야. 오늘이 가장 빨라? 오늘이 가장 빠른 거야. 그래서 누가 얘기를 단회가 오늘에 늦었다고 말할 수 있냐. 오늘이라도 가장 빠르다 이런 말이야. 단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오늘 단회에 모인 것도 가장 빠른 거다. 누가 지체됐다고 말해? 지금 단회에 온 게 가장 빠르다. 이 경화선사 대단해요.
오랜만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수월을 잡아오는 정신. 수월? 뭐? 염내 수월. 그게 뭐죠? 뭐죠? 그 중도가 있나요? 예, 찾아보세요. 그리고 경허선사는 안개에, 그 앞에 안개에 덮인 온 세상을 앉아서 타파했다는 건 누구가 말? 경허선사가 그 자기가 타파한 그때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연하는 산속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워낙 좋아요, 경사는. 항상 연하고질, 연하. 예, 그래서 수행했더라. 수행에 내가 해갖고 온 세상을 앉아서 탑했어, 경선사가? 앉아서 탑했죠. 얼마 동안? 석 달여를. 삼라만상이 낱낱에 부딪히는 게 새로워? 오랜만에 왔어. 내가 그 간 속에서 진인을 찾아왔어. 진인들 앉아있어? 여기 진인들 누구들이야? 원래 참 사람들이에요. 이 누가? 달월들이, 단야들이. 그래서 누가 이르기를 다내가 오늘 늦었다고 누가 하겠나. 이거 점수 도노요? 점점 수행하면 도노가 가깝더라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래요? 잉판인류 격기춘. 이봐요. 오랫동안 뭐뭐로 인하여 판별하는 거. 이래가 저래가 판별하는 걸로 인해서 인류는 한 생각으로 계속 한 생각으로 떠돌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힘썼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거기에 계속 매달려서 힘을 쓰다가 그 간격이 생겼는데 몇 기춘, 그러니까 격기춘, 얼마나 많은 봄이 지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봄이라는 것은 해마다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는 오랫동안 거기서 내가 힘썼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점수라니까요. 전생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수에 아직 깨닫지 못했어. 단박에 깨칠 수 있다 그랬죠? 점수 오랫동안 힘쓰다가 인류 격 기춘, 내가 오랫동안 몇 해를 보냈냐 이 말이야. 몇 해를 보냈어. 몇 해를 보내다가 이 인류를 리는 저게 인할링이니까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이 판은 굉장히 힘들일 판. 오랫동안 계속 힘들여 오다가 그 다음에 그 간격을 두고 오랫동안 힘들다가 그 간격을 두고 어떤 간격? 봄이 몇 번 지나갔죠. 기춘, 그죠? 기춘이 몇 번이 지나갔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쉰다고 하니까 일에다가 유자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한 번 쉰다. 한 번 쉰다. 이거를 유람한다라고 지금 하는데 헤엄치기. 한 번 헤엄치기. 한 번 유람하기. 기빨리 헤엄치기. 한 번에 헤엄치기. 대단한 말을 또 썼는데 유람할 유자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 헤엄치기를 써놔가지고 한 번에 헤엄치기. 오랫동안 힘써. 힘쓰는 것으로 인하여 인류 한 번 헤엄치기를. 만약에 그 유자를 갖다가 떠돌류로 썼으면 어땠을까? 유람하기를. 여기서는 헤엄치기를 써놨으니까 만약에 원문이 없지만 만약에 경어사가 헤엄치기를 이라고 한다면 헤엄치다. 오랫동안 힘쓰다가 한 번 헤엄쳤어요. 그것이 몇 기가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헤엄치다를 이 지금 한 번 쉬기라고 한 이유는 뭐 헤엄치는 걸
이제 깨달음의 자리. 즉, 돈오죠, 돈오. 인류가 여기서는 돈오고, 점수는 잉파.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점수 도너가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잉판이 뭐고? 잉판이 점수. 인류가 돈오.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한 번 쉬기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쉰다고 그냥 떠돌릴 줄 알면 좋은데 떠돌리를 안 하고 지금 헤엄칠류를 썼거든요. 삼수변을. 삼수변을 또 빼자니 안 봤는데 어떻게 빼? 저 입구자는 빼야 될 것 같아. 그죠? 한 번 헤엄치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고민인데 이런 게 그냥 뭐 원문이 있으면은 뭐 탁탁 건져내면 아이고 이 시간 뭐지 지났냐 또 지났어. 미치겠다. 아이고 뭐냐 이거. 아,